지금 뭐 예시로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 100% 나쁜 회사입니다. 빵꾸라는 이 현금을 다 외부로 조달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조달해서 그걸로 메꾸고 지금 남들 돈으로 돈잔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매경자이언트TV의 안홍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상장 폐지되지 않을 종목 골라내는 법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훈 선일회계법인 상무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이제 책을 쓰셨는데 혹시 뭐 실제로 상장 폐지 당했거나 당할 만한 주식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게 동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하고 난 한 2년쯤 됐나? 네. 선배 회계사가 갑자기 와서 저한테 이제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한번 사봐라. 네. 이게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다. 네,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들은 소식이 있대요. 네. 묻어놔 봐.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샀습니다. 왜냐면 선배 회계사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재무 검사 이런 걸 했겠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화근이 된 거죠. 그냥 그저 믿고 덜컥 샀는데 솔직히 재무제표는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무상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무상감자. 이 무상감자를 한다고 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상감자가 하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도 했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난 회사들 100개 중에 2개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다 좋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아프지만 바로 손절했습니다. 기업을 가치 평가를 하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시고 그때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제일 많이 보는 거,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로 현금입니다. 현금. 이게 이제 뭐 바이오 기업이나 기타 뭐 벤처 기술 투자 이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어요. 지금 당장 못 벌지만 미래에 얼마 벌 거다, 얼마 벌 수 있으니까 지금 가치를 평가받아서 상당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기업이 제대로 가치를 이제 평가를 받으려면 기업 자체가 현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현금 자체를 못 벌면 이게 주저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를 이제 제시를 할 때 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평가를 했다 쳐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대중이 인정을 안 하면 그 가치 평가는 잘못된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한다면 한 가지의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하시지 마시고 3대 가치표 퍼라든지 PBR, 뭐 PSR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 방법을 쓰고 그 범위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범위를 보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보통 이제 나쁜 회사라고 하면은 5년 연속 영업 손실은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도 대규모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무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회사를 보시면서 나쁜 회사로 걸러내야 될 거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뭐 예시로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 100% 나쁜 회사입니다.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가진 회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회사는 그 2018년인가 영업이익을 별도 회사의 영업이익이 나서 관리 종목 편입을 이제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영업 손실입니다. 영업 손실이고 그 영업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도 계속 많이 났어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돈을 못 봅니다. 못 벌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제가 뭐 영위하는 사업을 보니까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제조업도 영위하고 있고 뭐 약품도 영위하고 의료기기도 영위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안 맞다 느낌이 드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회사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매출액이 느는 이유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매출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싸게 팔면 늘릴 수 있어요. 싸게 팔면 싼 값에 팔면 마진을 적게 남기고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현혹되지 마시라. 매출액이 뭐 전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가장 좋은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주의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책에도 설명했겠지만 이 회사는 영업 손실로 계속 났고 영업 현금원도 계속 마이너스고 빵꾸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소리가 그렇죠. 빵꾸나는 이 현금을 다 외부로 조달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조달해서 그걸로 메꾸고 지금 남들 돈으로 돈잔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투자자들은 알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그래도 주가가 오르겠지. 뭐 어떻게 지금 내가 넣었는데 조금 물려 있으니까 좀 있으면 뭐 또 좋은 소식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회사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이익은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제 생각에는 100% 망합니다 이거. 근데 망하는데 근데 이제 몰라요. 갑자기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이 회사가 뭐 들고 있는 자회사 갑자기 무슨 뭐가 성공해서 엄청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 소식을 보니까 뭐 유상증자 대금을 뭐 해외 자회사에 증자하는데 다 썼다고 하는데 그 나쁜 회사 재무제표 전형적이거든요. 자기 현금을 해외에 있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업체에 준다? 내 돈이라면 안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안 그러는데 자기 돈이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속 유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살아 있어야 이 회사의 주가가 유지되거든요. 그쵸. 돈을 계속 줘야 주가가 유지되는 거지. 그리고 이 회사는 또 핵심이 뭐냐면 연구개발이 없어요. R&D가 어떻게? R&D가 없어. R&D 비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솔직히 셀트리온이나 넷마블 같은 이런 회사는 총 매출액 20% 이상 연구개발비로 투입합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투입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매출액 이 바탕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향후에 이제 캐시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사이즈가 뭐 시총이 4조 넘는데 그 연구개발비가 1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를 인하고 아웃 한다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사고 파는데 뭐가 이익이 남겠습니까? 솔직히 그 사고 파는데 뭐 다른 사람 바쁩니까? 그 가격 시장 가격을 아는데 그 싸게 뭐 사서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일단 듣기가 참 어려워요. 막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멀리 해야 됩니다. 어려운 회사는 멀리 해라.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참 어렵게 얘기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뭔가 잘 모르겠는데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일단은 제껴놓고 해라.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면 유상증자 같은 것도 안 해요. 사업이 잘 되면. 왜냐면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내 돈으로 하려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 돈을 가져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차입할 여력도 안 되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써도 돈을 끌어와서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절대적으로 피해라.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또 뭐 2차 소재, 양극재,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전망이 밝고 일단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끌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주가에 호재를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 LG 엔솔이나 기타 이렇게 그 2차 전지 관련 회사는 설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비 투자하려면 물론 자기 자금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차입을 땡겨서 할 수 있고 저는 일단 사업이 잘 되고 확실하면 무조건 차입을 선호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차입을 하면 재무 레버리지 효과도 있는 거고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어요. 주주한테는. 그렇다면 여력만 되면 유상증자 없이 그냥 차입금으로 땡기는 게 제일 최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이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아직 산업이 성숙 단계 약간 여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회수 기간이 당장 돈을 많이 벌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 돈을 하겠지만 회수 기간이 한 3, 4년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약간 내 돈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외부 투자를 받는 게 낫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솔이나 이런 대형 뭐 이런 업체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에 쓴다.
이러면 좋은 거라 봅니다. 사실 좀 전에 뭐 나쁜 회사도 보셨으니까 이번엔 결국 업황 장래 밝아가지고 대규모 KPX를 투자하는 경우는 좋은 회사 같은데 유상증자, 이 KPX 투자를 뭐 투자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접근해서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 KPX 투자는 이게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 뭐 또 예시를 들면 제일 예시 들기 쉬운 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예. 이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KPX 투자가 매년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내 아이템을 줄게 대신 설비 투자해 이렇게 하거든요. 특정 아이템을 찍으려면 이 설비를 이 라인을 구축해야 돼, 저 라인을 구축해야 돼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 찍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수주를 받으면 또 설비 투자 또 해야 돼요. 그러네요. 계속 반복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게 그 회사를 보니까 이익은 거의 안 남습니다. 이익은 그러니까 에비타는 나와요. 네. 현금은 벌어들이는데 그 현금이 쌀만하면 투자하고 네. 쌀만하면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네. 그 주주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명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고 대기업이 뛰는 노가다를 자기가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 분식 같은 얘기는 또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단기 이익이 중요한 회사가 있다 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받을 때 네. 밸류에이션을 많이 쳐받으면 자기가 줄 수 있는 지분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업 가치를 1,000억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300억이 돼버리면 3,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솔깃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익을 100억이 아니고 300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때 이용하는 게 캐펙스 투자입니다. 아.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캐펙스 투자는 말 그대로 현금이 나가는 건데 이 현금이 나가는 건데 비용 처리를 안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500억을 만약에 비용 처리를 비용이 나갔어요. 근데 이 중에 300억만 유용자산으로 계산해 버리면 200억만 비용 처리되고 300억은 뭐 몇 년에 걸쳐서 비용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에는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와, 이익이 갑자기 좋아졌네. 그런데 내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갑자기 이렇게 캐펙스가 늘어난 게 뭘까 물어보면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설비 더 넣었고 수주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설비를 확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사는 분식을 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코스닥 상장 회사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갑자기 캐펙스가 늘어났다. 근데 갑자기 원가율이 갑자기 줄어들고 이익이 생겼다. 이 회사는 100%는 뭐 아니겠지만 네. 대부분 뭔가 좀 수상하다 할 거예요. 반도체 하면 나오는 업황 뉴스가 재고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떨어내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못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결국 재고 자산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건데 투자성이나 좀 전망을 평가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재고 자산이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재고 자산은 기초가 기말이 되고 기말이 기초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단기만 다를 뿐이지 길게 보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 자산이 뭐 최근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뭐 가치가 안 올라간다. 그거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왜냐하면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소화가 되고 결국에는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는 우량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대신 영업 활동이 좀 부진하고 좀 매출이 좀 지지부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재고가 현금이 되어야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덜컥 나중에 그 돈이 없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런 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현금 자산도 많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별로 업종별로 이제 적정 재고 수준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재고 자산이 높아서 나쁘다, 낮아서 나쁘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재고 자산이 높다, 낮다로 판단을 하시려면 3년치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3년치를 한번 보시고 재고 자산 비율은 이게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재고 자산 비율이 10%였다가 어떨 때는 50%였다가 10%였다 이래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고를 가져가야 되고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안 느는 이상 재고가 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는 이제 만약에 재고수산 비율이 갑자기 변동했다 이렇게 하면 이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물론 뭐 그게 이상이 뭔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 네.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유의해야 할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연속 이제 영업 손실인데 단기에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이 들어온다든지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살펴봐라. 그게 이제 만약에 갑자기 늘었다 이렇게 되면 단기에 어느 정도 뭐 회사는 이익이 났다 보고를 할지라도 감사인이 뒤엎을 수 있다. 이걸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 연말에 이제 실적 공시가 될 건데 그때 이제 아마 갑자기 이 회사 3년 연속 영업 손실이었는데 갑자기 이익이 났다 보고 해요. 자기는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보고하는데 살펴보니까 재무제표가 재고자산이 갑자기 늘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 회사는 이게 이익이 났기 때문에 관리 종목 안 들어가겠다 이제 오르겠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나중에 잡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셀트리온이나 뭐 넷마블 사례처럼 주가도 좋지만 이제 R&D 투자를 꾸준히 높게 이어가는 회사는 앞으로 성장성도 계속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R&D 비용 마냥 또 많이 쓴다고 또 좋아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뭐 일단은 R&D 비용은 회사가 미래에 잘 먹고 살기 위해 선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다만 그 비중이 너무 과도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데서 조금 이제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적정 수준의 R&D 개발 투자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말씀드리는 회사는 셀트리온하고 넷마블을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뭐 이게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고 두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고 그 회사가 이제 매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을 R&D 투자로 다 쓰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가 셀트리온을 예시를 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셀트리온은 전체 R&D 비용의 60% 이상을 개발비 자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대신 넷마블은 전부 비용 처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화를 시키면 비용화가 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는 보여지는 이익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산업별 특성에 따라 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넷마블하고 셀트리온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고요. 이런 회사 말고 코스닥 상장 회사 중에 갑자기 연구개발비가 뭐 있는데 개발비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영업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10억 정도씩 쌓아왔는데 갑자기 100억을 쌓았다고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고민이 되는 겁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뭐 어떤 부분 때문에 뭐 이거는 미래에 충분히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산화를 했고 뭐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항목별로 뭐 자산의 내역도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산화되는 개발비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 개발비는 허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책에 어떻게 썼냐면 공갈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비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내실 있고 이제 그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 뭐 셀트리온이나 넷마블 같은 회사는 그걸 아주 뭐랄까 원칙에 맞게끔 다 이렇게 자산화 시키겠지만 이런 고속 상장 열악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현상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비로 있다. 나중에 이익을 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단기에 이제 손실로 될 게 이익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서 살펴보고 투자할 때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코스닥 상장회사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안에 그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명시되는 그게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제 연구개발비 비중도 나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연구개발비 비중도 나와 있고 얼마를 수입했고 이 중에서 개발비로 어떻게
자살을 시켰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라. 그러면 이 회사가 거짓말 하는구나, 맞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물이 빠지면 이제 수영장에서 옷 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회사 재무제표를 잘 보시고 걸러내는 법에서 알려주셨으니까 투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의 양학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